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1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지난 12일 필리핀 탈화산의 폭발 순간에 포착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화산에 더 큰 추가 폭발의 징후가 포착돼 필리핀 당국과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노출을 50% 이하로 줄이는 새로운 X선 촬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열 대신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전자빔을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기존보다 10,000배 이상 빠르고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철원 기마음 아침 기온이 영하 15.3도까지 떨어지며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관령 영하 13.6도, 파주 영하 11.4도, 의성 영하 9.8도, 충주 영하 7.9도, 서울 영하 6.4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대구 5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가 필리핀 탈화산 폭발 순간에 포착했습니다. 루손 섬을 뒤덮었던 화산재가 서서히 걷히면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운항도 일부 재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20분쯤 필리핀 부근에서 흰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마닐라 남쪽 65km 지점에 있는 탈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짙은 화산구름은 북쪽으로 이동해 마닐라를 지나 루손섬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화산재가 강타한 마닐라 공항과 클락 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하루 만에 화산구름은 많이 옅어졌습니다. 화산구름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마닐라 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부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위험한 수준의 추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화산경보 4단계가 여전히 발령 중이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필리핀 탈화산에서 더 큰 폭발의 징후가 포착되며 필리핀 당국과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반경 14km 지역에 전면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귀가하려는 이재민을 막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15km에 이르는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만들며 폭발했던 필리핀 탈화산. 화산은 아직도 붉은 용암과 짙은 회색의 증기를 화산재와 함께 내뿜고 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어제도 용암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분화구 주변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균열과 떨림을 비롯해 더 크고 위험한 폭발이 발생할 징후가 포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a mga fissuring sa iba't ibang bayan dyan sa paligid ng Taal Volcano at ito'y associated most likely sa pag-angat ng magma kaya nagdudulot ng pressure sa mga bitak o faults or fissures na nagtitrigger ng earthquake. 탈화산 일대에서는 200여 차례 이상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첫날 내려진 4단계 경보가 유지된 채 반경 14km 지역에 전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한 주민과 관광객은 3만여 명에 이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조기에 귀가하려는 이재민을 막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휴교령과 휴무령을 내렸던 두테르테 대통령도 인근 바탕가스시에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This crisis seems to be a continuing one. We have yet to
Let us see what develops in the days to come.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911년과 1965년에는 탈화산 폭발로 각각 1,300명,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과학저널 대기과학의 발전을 발표한 논문에서 2019년은 가장 더운 해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단일 연도로는 가장 기온이 높게 오른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바다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수온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홍수와 가뭄, 산불이 자주 발생하며 해수면 상승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m가량 높아져서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폭설과 홍수 등 기상재해로 12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북동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폭설과 홍수 피해가 발생해 90명 이상 숨졌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눈사태로 군인 5명을 포함해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폭설과 홍수로 전기와 도로가 끊어져 고립된 지역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북서부 지역에 자리 잡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홍수와 폭설이 겹치면서 24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간 정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대부분이 폭설과 눈사태 우려로 폐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인 70억 년 전의 우주 먼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1969년 호주 머치슨 인근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해 태양계 형성 이전의 알갱이를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운석 알갱이가 우주 입자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해 운석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알갱이 대부분이 46억 년 전에서 49억 년 전에 형성됐으며 일부는 55억 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운석을 분석한 결과 약 70억 년 전 우주에 새 별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은하의 별이 많이 생성될 때도 있고 적게 생성될 때도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거대한 분자구름의 일부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병원에서 X선 촬영해보셨을 겁니다. 지난 120년 동안 사용했던 X선 촬영의 방사선 노출을 50% 이하로 줄이면서도 초고속 촬영이 가능한 새로운 X선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각종 의료진단과 산업용 제품 검사에 많이 쓰이는 X선. 하지만 적은 양이나마 방사선에 노출되고 영상 선명도 문제나 검사 방식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120년간 사용해온 X선의 작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X선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엑스레이 소스하고 다르게 원하는 시간에 빨리 껐다 켤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X선 피폭을 줄여서 X선 피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열을 이용한 기존 전자빔 발생 방식 대신 전기 신호를 이용했습니다. 전기 신호로 전자가 방출되는 정도를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만 X선을 방출해 방사선 노출을 기존의 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백 나노초 수준으로 전류를 제어해 기존 방식보다 10,000배 이상 빠르고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의료 전문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아날로그 엑스레이 소스를 혁신함으로써 단순 국산화를 넘어 세계 주도권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류 건강과 영상 장비 산업의 세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응용물리학회와 나노테크놀로지 등 유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삼성전자가 5G와 4G LTE 망 설계 전문 기업인 미국의 텔레월드 솔루션즈를 인수하며 5G 사업 강화를 위한 공격적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방송사에 망 설계와 최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텔레월드 솔루션즈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버라이즌과 AT&T 등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수를 통해 북미 등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오는 2025년까지 29조 원을 투자해 영업이익을 6% 달성하고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을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박한우 사장 주재로 연 기업 설명회에서 내연기관 위주로 벗어나 전기차 사업 체제로 바꿔나가는 내용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 내년에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 뒤 2025년에 친환경차 비중 25%를 달성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등 두 나라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국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다키자키 국장은 이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국내 첨단 IT 관련 업체들이 몰려있는 성남시는 새해를 맞아 신생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은 물론 세대별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옆 판교를 국내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일명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올해 교통과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를 구축해 교통 약자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용합니다. 2,400억 원에 달하는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업체를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해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국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는 천군만마의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 이미 많이 네트워크 형성돼 있고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멘토링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금을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가 첨단 IT 단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된 교통 편의성을 더 늘리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성남역 설치 등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스타트업 지원의 한 축인 청년 주거복지도 강화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과 대학생 주거안정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청년 지원과 창업 카페, 일자리 혁신센터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1,400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청년, 그다음에 노인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비정규 노동자라든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을 강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특히 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대립보다 협력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치 관련 조례를 만들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TN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신종질병팀장 대행은 현재 우리가 가진 정보 아래서는 사람 간 전염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우리는 명확한 임상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WHO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해당 질병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일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을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혈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평가를 통해 수혈률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외래 우울증 진료도 올해 의료 적정성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올해 의료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술시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혈액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무릎관절 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이나 수술 등 의료 서비스가 의학학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사슴 태반의 줄기세포로 만든 알약을 대규모로 밀반입하려던 외국 다단계 업체 회원들이 줄줄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암과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며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다단계 업체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홍보 영상입니다. 뉴질랜드의 사슴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담겨 노화 방지에 좋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다단계 회원 175명이 줄줄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알약은 64만 정, 시가로 따지면 33억 원어치입니다. 다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의 조직 특성상 하위 조직에 대해서 많이 팔아야지만 자기들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면 수십 통씩 가지고 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대용 가방이나 커피 원두 봉지에 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될 경우 제품 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벌금에 대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힌 가짜 영수증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알약들은 한 통에 최대 50만 원의 가격으로 주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암과 고혈압, 당뇨에 효능이 있다는 입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 이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전 세계에서 사슴 태반 줄기세포로 만든 제품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없다며 아무런 효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슴 태반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 추출한 줄기세포는 국내 식용 근거가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밀반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내리고 알약을 몰수했습니다. 또 허위 과장 광고를 믿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니멀리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새해에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물건이나 삶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나 인간관계,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